자, 이번 시간 별의 흑체 복사. 여러분, 이번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다음부터 배울 내용은 난이도가 확 낮아져요. 요거보다 훨씬 쉬우니까 요번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 그래도 지난 시간에 비하면 할만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광도 배웠는데 되게 어려웠었죠. 자, 별의 흑체 복사. 흑체 복사가 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에너지를 뭐 흡수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방출하기도 한다는 거,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온도에 해당하는. 여러분 저기, 알 거예요. 뭐, 온도가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방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차갑던 뜨겁던 간에,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들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거예요. 전자기파 배웠었죠, 여러분? 빛이죠, 빛. 빛을 어려운 말로 전자기파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몸도 빛을 방출하고 있고요. 별도 빛을 방출하고 있고, 다른 막 여러분 앞에 있는 뭐 샤프니 뭐니 아니면 다른 막 물건들도 다 전자기파를 방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지금 온도가 36.5도 정도 되잖아요. 이 36.5도에서는요, 적외선이 많이 방출이 돼요. 적외선이 많이 방출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서 적외선이 지금 방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적외선 카메라로 막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 보면 감지가 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적외선이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온도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리고 여기 태양 같은 경우는 한 5800켈빈 정도 된다고 외우더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 제일 많이 방출되는 건 뭐냐면요, 가시광선이에요. 아니 물론 다른 애들도 많이 나와요. 다른 애들도 나오는데 제일 많이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가시광선이 막 방출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온도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알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더 파장이 긴 빛을 방출하게 되고요. 주로.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좀 짧은 전자기파를 더 많이 방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는 파장 짧은 애들을 많이 방출하고, 좀 차가운 물체는 파장이 긴 걸 많이 방출하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흑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 필요가 있는데, 흑체가 뭐냐면요, 입사된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예 흡수 100%, 그리고 반사를 아예 안 하는 가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은 검은 물체란 뜻이거든요. 흑체. 보통 까만 물체들이 왜 까맣게 보이냐면은 빛을 완전히 흡수해버려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것들은 빛을 다 튕겨내갖고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예를 들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빛이 딱 튕기는데 빨간색만 튕기고 나머지는 흡수하고, 빨간색만 튕겨갖고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초록색은 이제 뭐 튕길 때 초록색 빛만 튕기니까 여러분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데, 검은 물체들이 주로 이제 다 흡수를 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까만 물체여도 반사를 아예 안 하고 흡수 100% 하는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 2%, 뭐 10%라도 반사를 하는데, 완전히 반사 하나도 안 하고 흡수만 100% 하는 요런 물체를 흑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흑체가 뭐 몇 도가 됐든, 얘가 뭐 36.5도가 됐든, 뭐 몇백 도가 됐든, 뭐 5800켈빈이 됐든, 자기만의 그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 온도에 해당하는 그 빛을 또 방출을 하겠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줬듯이 이 사람이 그 36.5도에 해당하는 빛을 막 방출을 했고,
태양이 5800켈빈에 해당하는 저 전자기파를 방출한 것처럼 이 흑채도 자기 나름의 온도가 있을 테고 그 온도에 맞는 전자기파를 방출을 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흑채 복사라고 해요. 흑채 복사. 복사라는 얘기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 할 때 그 복사잖아요. 빛을 내뿜는 걸 이제 뭐 복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100% 흡수하는 물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이 별들을 흑채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흑채에 대해서 지금 미리 알려준 거예요. 별을 흑채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얘네들은 흑채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빛들을 싹 다 흡수하고 그걸 갖다가 다 방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흑채라고 가정을 해야지 과학자들이 그 계산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흑채라는 거, 흑채 복사라는 거는 뭐 이상적인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상적인 물체, 그냥 그 이상적인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온도가 있을 텐데 그 온도에 맞는 어떤 전자기파를 이제 복사로 방출을 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흑채 복사라고 하는데, 이 별들을 우리가 그냥 흑채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계산할 때 좀 더 수월해진다. 물론 우리가 뭐 계산할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이 별들이 흑채 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들이 지들 온도에 맞는 복사를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볼게요. 별들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이거 수업을 했었어요. 예전에 저기 스펙트럼 가르칠 때 해줬었는데, 뭐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전파, 막 이렇게 전자기파의 종류가 이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별에서 어떤 빛이 나오냐면 얘네들이 싹 다 나와요. 웬만하면 전부 다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태양에서도 감마선 나오고요, X선 나오고요, 자외선 나오고, 가시광선 나오고, 적외선 나오고, 마이크로파 나오고, 전파도 나오고, 태양에서 싹 다 나와요. 단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5800켈빈이니까 요 정도 온도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가시광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기 저 태양빛이 우리 눈에 되게 잘 보이는 게 가시광선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가시광선 중에서도 무슨 색깔? 가시광선도 여러 개 있었죠. 이쪽 보라색이 제일 파장 짧은 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강색이 제일 파장 긴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도 5800켈빈 정도 되면은 노란색의 그 가시광선을 제일 많이 내뿜을 수 있는 온도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게요. 별에서 감마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되고, X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되고, 자외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이 되고, 가시광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이 되고, 이거 그러니까 각각 파장마다 그 빛들이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이 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충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거를 저기 저 플랑크라는 사람이 처음에 좀 알아내갖고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흑채 복사 곡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그래프가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은 세기예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파장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 얘기죠. 예를 들면은 저기 한 400에서 800 사이가 이제 저 가시광선이니까, 가시광선 중에서도 저기 보라색 가시광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관찰이 되는가? 그럼 요 세기. 그 다음에 뭐 보라색 다음에 저 남색의 가시광선은 어느 정도로 관찰이 되는가? 요 정도. 그리고 뭐 파란색의 가시광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이 되는가? 요 정도. 그리고 뭐 빨간색의 가시광선은 요 정도. 그리고 그거 말고 요 가시광선보다 파장 짧은 쪽이 뭔지 기억나죠? 가시광선보다 파장 짧은 게 저기 이제 자외선이었잖아요. 자외선은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될까? 그리고 X선은 어느 정도, 감마선은 어느 정도, 그리고 적외선도 어느 정도.
뭐 전파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다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파장에 따라서 각각의 파장의 빛들이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이 되는지를 다 이렇게 점 찍어갖고 연결한 곡선을 우리가 흑채복사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흑채라고 해야 되냐면, 가정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흑채 없다고 했죠.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은 흑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세기 나타내보면 막 여기 막 중구난방 뾰족뾰족한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별이 만약에 이상적인 물체, 그러니까 흑채라고 가정을 하면 딱 그 자기 온도에 맞는 그 파장들을 방출을 딱 깔끔하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든 걸 흡수하는 그런 물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곡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별이 흑채라고 그냥 가정하는 이유는 곡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서 과학자들이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요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흑채 복사 곡선이라는 게 뭔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뭐다? 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파가 나온다. 감마선부터 해서 X선부터 해서 또 뭐야 자외선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보라색부터 해서 남색, 파란색 뭐 해갖고 쭈루룩 해서 빨간색까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적외선 나오죠. 적외선 다음에는 나중에 저기 마이크로파 말고 전파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빛이 이 별에서 방출이 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수많은 빛들이 어느 정도 세기로 방출이 되는지를 다 연결한 그 곡선을 우리가 별의 흑채복사 곡선이라고 한다. 이거 꼭꼭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가시광선 파장 알아두면 좋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럼 지금 이 흑채복사 곡선은 가시광선을 굉장히 많이 세게 방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파는 뭐 이렇게 조금 방출하고 있는 거고, 뭐 감마선은 거의 방출 안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파장별로 그렇게 방출하는 세기를 나타낸 곡선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온도가 뜨거울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는 거죠. 왜? 온도가 뜨겁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방출된다는 거고,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복사가 뭐로? 파장이 더 짧은 애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2000켈빈의 온도를 갖고 있는 흑채. 우리는 이제 그 별을 흑채라고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별이랑 흑채랑 거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은 이런데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냥 흑채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곡선이 매끄럽게 나오니까 2000켈빈의 흑채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지금 보면은 좀 파장이 짧은 빛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얘보다 온도가 더 낮은 애 1750 켈빈인 별은 더 오른쪽으로 이게 곡선이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더 온도가 낮은 1250 켈빈의 흑채에서 방출하는 파장별 세기를 보면은 곡선이 전체적으로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별의 그 표면 온도, 흑채의 표면 온도, 그러니까 별이라고 할게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있죠?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 그죠?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세게 방출하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 한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일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 요거를 이제 람다 맥스라고 뭐 그냥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일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 제일 강하게 방출하는 그 파장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짧아지고. 그죠? 자, 다시. 표면 온도가 이렇게 다른 별들을 흑체 복사 곡선으로 그려보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다르다?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 그러니까 곡선이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뜨거울수록 왼쪽으로 더 볼록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 요거죠.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 요거.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더 짧다는 얘기예요. 짧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꼭 알아둡시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 복사를 더 많이 방출하고요. 왜?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낮은 애는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높은 애는 더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기가 이쪽이 파장이니까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 이게 위로 볼록 꼬다리가 더 왼쪽에 위치한다. 파장이 더 짧게 위치한다는 거. 이렇게 요거 두 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흑체 복사 곡선에서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 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두 가지 배웠었죠. 자, 두 가지 배웠는데 뭐였었죠? 일단 요만큼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었고요. 1번. 그죠? 그리고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었죠. 2번. 자, 이 중에서 뭘 의미하냐면 일단 흑체 복사 곡선은요, 요걸 의미해요. 요걸. 자,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센 거, 요 파장에서 센 거, 요 파장에서 센 거, 이 파장에서 얼만큼 세게 방출되는지, 요 파장에서 얼만큼 방출되는지, 이 파장에서 얼만큼 방출되는지 그 세기를 싹 다 그 더한 값 적분을 해보면은 이 면적이 나올 텐데, 수학적으로 이 면적이 뭘 의미하느냐? 모든 파장에서의 그 에너지, 그 세기의 합일 거란 말이죠. 아무튼 뭐 복잡하게 안 가고 이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별에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자, 다른 말로 수식 기억나요? 시그마 T 4제곱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T 4제곱.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로 가끔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수능 같은 데 보면 보통은 흑체 복사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그마 T 4제곱이 맞는데 가끔 가다가 더 차가운 애인데, 그죠? 더 차가운 애는 오른쪽에서 더 볼록하겠죠. 차가운 애가 더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할 때가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광도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니까 수능 볼 친구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면적이 시그마 T 4제곱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한 애가 더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이 면적 자체가 광도를 의미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고요. 그냥 만약에 수능 안 볼 친구들은 그냥 일단은 그냥 이 흑체 복사 곡선 밑에 면적이 뭘 의미한다? 에너지를 의미한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이거 빨간색이니까 M형 별이고요. 이거 노란색 별이니까 G형 별이고요. 이거 파란색 별이니까 O형 별이죠. 자, 그러면 온도가 뭐가 제일 뜨거워요? 얘가 제일 뜨거워. 제일 뜨거우니까 이 볼록이가 더 왼쪽에 있잖아. 그죠? 제일 차가운 애는 오른쪽으로 볼록하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가지요. 뜨거운 애가,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애들은 더 긴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는 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파장이 긴 애들은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고, 빛이 파장이 짧은 거는 에너지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들이 파장 짧은 거를 더 많이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막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달라요 또? 이
제일 많이 방출하는 파장,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제일 많이 방출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제일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 여기서 제일 강하게 방출하는 거, 제일 강하게 방출하는 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다는 요 법칙을 빈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흑체, 다른 말로 별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얘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반비례한다. 요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꼭꼭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요거를 보고서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요 곡선은 6000켈빈 흑체 복사 곡선이고, 요건 5000켈빈 복사 곡선, 요건 4000켈빈 흑체 복사 곡선인데,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온도가 더 높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방출하는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빈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그 플랑크 곡선, 그러니까 저기 흑체 복사 곡선 밑에 면적이 의미하는 게 아까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봤을 때 가시광선이 자, 보통 0.4에서 0.8 정도 되니까 한 요 사이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볼게요. 가시광선, 위에 써져 있네요. 그죠? 이 가시광선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면적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000켈빈인 그 별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지금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만큼. 이해됐죠? 그리고 6000켈빈에서 적외선이 방출되는 에너지, 그거는 뭐 적외선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만약에 선생님 마음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외선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적외선이 방출하는 에너지, 요런 식으로 면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5000켈빈 별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면적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면적으로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요 가시광선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별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요 밑에 면적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 별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면적을 의미하고, 요 별에서는 요만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가시광선이 지금 얘가 제일 많이 방출되고 있죠. 에너지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좀 복잡할 텐데 좀 중간에 놓친 친구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 안 돼요, 뒤에. 자,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A별, B별, 두 개의 별을 파장별로 빛의 세기, 그러니까 저기 흑체 복사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 자, 둘 중에 뭐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다? B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많이 방출하는 파장이 더 A보다 짧잖아요. 그죠? A보다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B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B별이 온도가 뭐 12000켈빈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별이 6000켈빈이라고 했을 때 파장이 예를 들어서 얘가 람다라고 하면 얘가 그 2배인 2람다겠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2배가 크면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은 2배로 줄어든다는 거. 그죠? 그게 아까 여기
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빈의 법칙. 람다맥스라는 건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세게 방출하는 파장.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별은 완전한 흑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요런 식으로 곡선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 얘는 요렇게 생긴 플랑크 곡선이구나, 아 얘는 요렇게 생긴 거구나. 자,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온도 높은 애? 제일 꼬다리가 왼쪽에 있는 거, 꼬다리가 더 왼쪽에 있는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흑체 복사 곡선에서 흡수선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흡수선이 여러분 보통 요런 걸로 봤죠. 선생님 첫 시간에 그 강의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까만 선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게 별을 관찰을 하는데 별에서 빛이 나올 때 별의 대기를 통과할 때 이 대기가 별의 빛들 여러 가지 수많은 빛들 이 여러 요런 다양한 빛들 중에서 중간에 몇 가닥 이렇게 흡수한 몇 가닥 빛들이 몇 가지의 빛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눈에 도달을 안 하니까 이렇게 거목해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도달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파장에서 그 파장대에서 세기가 약하게 관찰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만약에 흡수선이 이 파장대에서 많이 흡수선이 나타났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세기가 이렇게 약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밑에 쪽으로 밑으로 볼록한 부분이 뭐다? 흡수선. 자, 다시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돼요. 다시 흑체 복사 곡선에서 밑으로 뾰족한 부분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다? 뭘 의미한다? 흡수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흡수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이게 위로 이렇게 뾰족할 때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원래보다 더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 이거는 방출선을 의미해요. 방출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흑체 복사 곡선에서 밑으로 뾰족한 파장은 뭘 의미한다? 흡수선을 의미하고 위쪽으로 뾰족한 부분은 뭘 의미한다? 방출선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외워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흡수선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흡수선이 지금 밑으로 뾰족한 부분은 다 흡수선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요거 다 흡수선이에요. 흡수선. 왜? 주위보다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는 뭔가 저기 흡수됐다는 얘기지.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게 흡수선의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흡수선의 세기라는 건 그냥 여러분이 찍어보세요. 그냥 선생님 문제 내볼까요? 어디 보자. 보면은 지금 위랑 아래랑 파장이 똑같은 거니까 얘랑 지금 같은 파장대거든요. 그죠? 이 같은 파장 라인이에요. 같은 파장인데 자 1번 2번 뭐가 더 흡수선이 세 보여요? 1번이 세 보이죠? 1번이 세 보이죠? 이 흡수선이 세다는 얘기는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밑으로 더 움푹 파였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더 움푹 파였을 때 우리가 흡수선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이 플랑크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흑체 복사 곡선이 있을 텐데 요거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이 흡수선 있죠. 요 면적이 흡수선의 세기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저기 어떤 서로 다른 별에서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요 라인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얘가 더 흡수선이 세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또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렵죠.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데 오늘 배운 내용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정리를 해두세요. 근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요것만 알아도 먹고 들어가는 거지. 다시 A, B 중에서 뭐가 표면 온도 높은 별? A가 높은 별. 왜? 왼쪽으로 더
볼록하니까. 짧은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니까 A가 더 표면 온도 높은 별. 요 정도만 알아도 일단 여러분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포인트 한 번 더 얘기하고 수업 끝낼게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복사를 더 많이 방출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해줬듯이 가장 세게 방출하는 파장,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 있죠? 이 위로 볼록한 요 파장, 이게 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왼쪽 더 짧은 파장이 가장 세게 방출하는 파장이 더 짧아진다는 거, 그거까지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편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찾아올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들으면서 꼭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